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거나 거의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브라질, 호주, 거기다 이제 아시아 시장까지 뜨거운데 국내 증시는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 주 전략들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부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그 두 이벤트들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좀 지나갈 수 있을까? 국내 시장 투심 좀 되살아 날까? 좀 궁금한데 네, 그렇죠. 세워주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늘 빌드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있죠. 오늘 미리 그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서 엔비디아에 대한 그 목표 주가가 줄 상향이 되면서 미리 좀 반영되는 느낌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거는 어저께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구글 컨퍼런스라든지 오픈 AI 때 이미 AI 그 PC, AI 비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좀 반영됐고 오늘은 이제는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되는 거였고요. 뭐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잠깐 AMD 제품을 조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좀 추천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은 엔비디아가 잠깐 추첨했는데 오늘은 여지없이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초점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위상과 실적 넘버 250억 불, 270억 불 이번 달 실적 나올 거하고 가이던스 이 넘버에 주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개발자 컨퍼런스 예정 그 안에서의 또 계속 기대감 매우 클까요? 있죠. 예, 네. 기대감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이슈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칩이 있지만 또 무슨 AI 비전이라면 노트북, 서피스 아까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퀄컴급을 친다든지 그러면 퀄컴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퀄컴 주식이 더 올랐어요. 퀄컴 주식이 올라간 이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비전, AI PC, 서피스 PC에 채용되는 그 칩에 대한 것 때문에 퀄컴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올라가고 퀄컴이나 기타 그 부품 업체도 올라가고 사실은 오늘 올라간 거는 이 그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었어요. 예, 마이크론도 실적에 대한 것보다도 이제는 애널리스트가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아까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 앞두고서 업그레이드 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반도체 하이닉스가 똑같은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사람이 더 이상 못 참아서 시장 정도는 따라가요라고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높였습니다. 90 몇 달러에서. 근데 지금 주가 130불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젠 IT가 AI 쪽이 올라가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서 후행적으로나마 좀 정당화를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엔비디아는 칩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잘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오늘 더 반영이 먼저 된 것 같고요. 지금 투자은행들은 목표가를 아주 크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IT, AI 쪽이 인정되는 분위기가 더 확산이 되면서 후행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자, AI의 다음 정착지는 이제 또 PC인가 봅니다. 계속 이제 전략이 공개되고 있고요. 구글의 제미나이와 오픈 AI의 GPT-4o도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각 기업들의 이제 기술 공방들 어떠한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거는 오픈 AI가 워낙 좀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GPT-4o 옴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눈길이 많이 갔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구글의 제미나이도 못지 않습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조금 뒤처진 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아카이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가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애플하고 관련돼서 애플의 시리에 오픈 AI 챗 GPT-4오를 탑재시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합종 연행 내지는 자기네의 장점과 단점을 좀 보완하는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구글은 삼성하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오픈 AI 챗 GPT-4o가 임프레시브했고 속도가 엄청 빠르고 가격도 낮고 다 좋은데 구글의 제미나이가 또 어떻게 그 협력을 계속 갖춰나가에 따라 갖고 볼만한 경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한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핵심이 되는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톤이 최소한 2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프라 구축되는 이제 부분들 아마 이제 2분기까지 이런 기대감, 좋은 흐름들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오픈 AI와 지금 AI 시장에 완전히 그 기대가는 부분들이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그 전략들이 참 긍정적인 효과를 내놓고 있네요. 자, AI 중심에 대한 전략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잠깐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 자, 국내에서는 IT, 뭐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7조 원 이상 사고, 또 관심이 이제 식품주인데, 식품주를 저희가 이제 매일 들으면서 전략들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가는 삼양식품이냐, 아니면 조금 덜 가는 농심이냐, 뭐 이 부분인데, 역시 뭐 실적과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식품주 더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 실적이 삼양은 엄청 잘 나왔고요.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뭐 한 50% 이상 늘어났는데 이익은 한 3배, 4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20%라는 것이 경리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게 좋게 나왔어요. 뭐 매출, 특히 산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쪽 비중이 많거든요. 수출 비중이 한 70% 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 농심보다는 농심은 비중이 아마 그 반일 겁니다. 40%가 안 되니까 그 이펙트가 효과가 달았을 거고요. 긍정적인 둘 다 환율 효과가 있을 것이고 원재료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마진단에 좋았는데 수출 비중이 좋았던 거고 그 근거는 결국은 한국 K푸드 또는 그 라면에 대한 중독성 있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침투율이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산양식품의 경우입니다만은 미국은 이제는 고금리가 워낙 인플레를 자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제 집에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는 미국의 그 현실적인 상황이 가성비를 따지고 근데 중독성이 돼 있고 미국 시장이 아직 그 페니트리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의 탑라인의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다가 환율 효과도 우리가 137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1분기 실적은 엄청 좋았죠. 2분기가 실적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1분기가 워낙 좋아서 2분기는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도 PER로 한 14배, 15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농심도 올라서 14배인데 과거 고점 정도인데 이 그 어닝 파워가 이렇게 세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배수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오는 것만큼 더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사실 금요일날 상한가하고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주가에서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최고가가 60만 원이니까 뭐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굳이 단점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코카콜라나 그 글로벌 업체하고 다른 거는 그 회사들은 오랫동안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트랙 레코드라는데 검증이 된 거죠. 뭐 배당도 뭐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배당 그 이익에서 버는 거에 배당을 주는 성향도 뭐 코카콜라와 비교하는 건 말이 좀 우스울 수 있습니다만은 무려 70%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농심하고 저기 삼양이 아무리 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배당 성향은 불과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멀티플이 14배 15배가 올라온 거 맞는데 글로벌 하우스처럼 20몇 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계 심리를 일부 가지면서 어떤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물량은 좀 자기 생각에서의 한 20-30%로 좀 낮추어서 접근하는 것이 이미 좀 늦은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신규 접근은 그렇죠.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은 2분기 실적까지 괜찮을 거예요. 근데 3분기, 4분기 가면은 조금 기대보다는 추가 상승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아까 그 원가 같은 것이 낮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라니냐라는 게 있는데 엘니뇨 라니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라니냐 시대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기상 이슈. 그렇죠. 라니냐는 뭐 짧은 시간에 뭐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라니는 간단히 이 중국 남쪽 우리한테 가까운 이쪽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홍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산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재료 같은 거, 밀 같은 게 이런 이슈가 라니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라니냐 발로 이렇게 원자력 가격이 원료 가격이 올라간 적이 중국 지역의 곡창지대의 강수량 때문에 일어난 적이 4년 전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 어떤 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더욱이 만약에 라니냐가 더 확대되면은 북반구에 있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되는데 왜 북반구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건조해지고. 그러면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한데 천연가스 만드는 소재 자체가 그 소재 자체 가격이 올라오면 그 소재, 질 속의 비료라는 것이 소맥이나 밀이죠. 옥수수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2차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여름을 지나서 가을, 겨울 갈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 주가 폭등 대단하죠. 라면의 초호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어제는 이제 악재를 맡게 되면은 삼양식품, 농심 다 같이 맡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는 게 더 갈 것이다. 삼양식품 조금 더 갈 것이다라는 분석 들었는데, 지금 오늘은 2분기까지는 분명히 실적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3, 4분기에 라니냐에 대한 기후 변화, 변동성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곡창지대 가뭄, 라니냐 3단계 이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네요. 자, 앞으로 하반기에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할 이벤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께서 한눈에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실적이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엔비디아 나오면은 크게 큰 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애플이죠. 우리가 아까 잠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기하고 뭐 퀄컴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애플이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정의해 줄 것이냐 중요한데 이게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날 애플이 현재는 오픈 AI 챗GPT를 아까 채용할 것으로 보도됐는데 구글하고도 또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비록 개발자로서는 좀 늦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쇼핑하는 사람이 결국 물주잖아요. 어떻게 AI를 디파인할 것이냐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거꾸로 6월 10일 이후에는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참 기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첫 번째 6월 10일이고요.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선거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캘린더에 넣으실 것이 6월 27일을 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월 27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의 TV 연설 첫 번째 날이 6월 27일입니다. TV 토론. 예, 네. TV 토론, 연설 토론이죠. 과거에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트한 레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칙 가지고도 별로 싸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타이트한 그 레이스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6월 27일 날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 유권자들이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6월 27일 이후에는 이미 선거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고령 이슈 여러 가지 이슈 있는데 그날 한번 삐끗하면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월 27일은 미국 사람 못지않게 한국의 투자가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월 10일 애플의 AI 지각생 그 효과 살펴봐야 되겠고요. 6월 27일. 자, 6월 10일, 6월 27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국내 쪽은 어떻습니까? 국내 쪽은 뭐 우리가 그 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있죠. 예, 근데 특별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액션을 하기 전에 먼저 액션을 취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 기업 밸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등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한 그 어떤 세제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실제 촉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그 데드라인도 역시 7월 초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6월까지는 그거 갈 것 같고요. 그 잘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2,800에서 3,000 가는데 힘을 던질 것이고 보태줄 것이고 거기에서 삐끗하게 되면은 미국이 더 가더라도 또다시 언더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6월 말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서 이슈가 6월 하반기에 어떻게 되는가 또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스권해가지고 좀처럼 뛰어오르지 못하는 국내 증시 조금 더 가길 바라며 오늘 하반기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글로벌식스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